사막의 숲을 이루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차례 매주 토요일 광화문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6번의 만남이 끝나고 나서도 이 광화문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뚫리는 데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교육정책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또 하나는 선행교육규제법 제정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평가의 혁신, 진로 적성을 찾아가 공부하도록 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만 잘 만들었다 해서 그것이 취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입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모르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그에 맞는 교육공약들을 설계하고 또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2021 대입제도를 발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1년 유예하더니 지난 8월 2022 대입제도를 발표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능 상대평가 유지, 수능 30% 확대, 학종의 미온적 개편, 학점제 유보, 고교체제 개편 유보 이렇게 몽땅 교육공약을 폐기한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어지자 김상곤 장관이 물러나게 되었고 유은혜 장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교육공약을 스스로 버렸지만 시민들이 나서서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일말의 기대도 여지없이 무너뜨린 채 취임하자마자 3일 동안 연쇄폭탄 터뜨리듯이 연달아 어마어마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혀놓고 방향이 아니라 속도전을, 그것도 거꾸로 가는 속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 1월 유치원 방과 후 영어를 금지하려다가 그것도 논란이 일자 발표를 1년 유예했습니다. 1년 유예 발표를 하면서 교육부는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1년 동안 유아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둘째,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하겠다. 셋째,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서 내년 1월 방안을 발표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한 것입니다. 정책 숙려제가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 실익이 없어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떠한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장관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진척시켰던 유일한 2가지 교육정책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선행교육규제법 모두가 각각 2 장관에 의해 연달아 폐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 역시 모처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곤 전 장관이 자신의 철학이 바뀐 것도 아닌데 식물인간처럼 1년 3개월 동안 무력하게 있다가 내려간 것도, 그리고 유은혜 장관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과단성 있는 결정을 질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우리는 청와대에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수석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부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정부에서도 있던 교육수석실을 왜 소위 진보정부에서만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교육비서관으로 교육전문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교육비서관으로 교육전문가가 전문가이자 또 교육공약을 만들 때 참여하신 분이 들어왔지만 지금의 어이없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수석실 부활하여 제발 교육의 원칙에 맞는 정책, 교육 공약을 회복하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논바닥이 가뭄에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 교육이 사지로 찢겨나가는 모습을 이 정부 내내 지켜보는 우리의 가슴은 피멍이 들듯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노와 욕설로 매일 당금질하다 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스스로를 온전히 추스르기 어려울 것 같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 6년 동안 자살 시도한 학생 수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자살 시도 학생 451명, 실제 자살한 학생 114명, 자살 시도 451명 중 초등학생 36명, 실제 자살한 학생 114명 중 초등학생 5명, 자살 시도한 학생 중엔 초등 저학년도 있습니다. 자살 시도 실제 자살 학생 합해 365명, 한 해 6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제 목숨을 던지려고 달려드는 세상. 허울저는 공정성, 객관성 부르짖다. 아이들 수백 명을 세월호로 죽어간 아이들도 모자라 이렇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정성이고 누구를 위한 객관성입니까? 가을 하늘보다 더 막들 맑은 아이들 생명 허공에 흩뿌리는 공정경제인 깃발을 언제까지 자랑스럽게 붙들고 휘저을 것입니까? 이제는 어린이 청소년 자살 방지 국가대책기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이런 그럴싸한 명칭 다 집어치고 어린이 청소년 자살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떼 같은 자식들 수백 명씩 제 목숨 던지는 세상에 물불 안 가리고 나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한 명이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는 부모와 교사들,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세상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앉아서 거저얻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물로 그래 그 세상을 반드시 오게 할 것입니다. 주말마다 모이는 이 문화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여 단비입니다. 목놓아 함께 외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교육과 아이들의 삶을 살고자 고심하는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힘이 없다면 숨쉬기조차 힘든 세월을 버티며 어찌 살아가고 있을지,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깊고 어두운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함께 손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용기 있게 한 발 한 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여정 지쳐 쓰러질지언정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만 떠올리며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작은 소망 하나 있다면 6회 마지막 문화제가 끝나는 날엔 저 청와대 들머리까지 행진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입니다. 목이 터지게 외칩시다. 목 놓아 웁시다. 청와대 높은 담벼락에 막힐지라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은 그 담을 타넘어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것이라고 믿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여러 가지 폐기된 교육 공약 중에서 복구할 수 있는 것부터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학종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유은혜 장관이 취임사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밝힌 것 중 하나는 학종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다소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으로 있는 김혜영 의원실이 뜻이 있어 저희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과 함께 학종 개선과 교사불신 해소 이 두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다음 주에 갖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종의 비교과 요소가 많아
학종의 부담과 불공정 시비로 인해 수능에 대한 선호 주장들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 학종의 대폭 개선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또한 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향은 우리 교실 개혁의 필수적인 요소여서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6일과 23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개최하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여론을 모아가는 일들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윤회 장관의 유치원과 초등의 방과 후 영어 허용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30여 단체가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달임의 성큼 우리의 꿈으로 다가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 생애 내내 지치지 않고 간다면 결과는 물론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과정 우리 인생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작은 촛불처럼 주위를 밝히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더 따뜻하게 입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